이번 소식은 보시죠. 0을 하나 더 붙였다가 1억 6천짜리를 16억에 낙찰받은 사례. 이게 이제 보면은 경매 바닥에서 계속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입찰 서류를 잘못 쓴 사례가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입찰 서류를 왜 잘 써야 되느냐. 우리가 실컷 조사하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우리의 꿈과 기대를 심어가지고 이제 오늘 입찰만 잘 쓰면은 내가 돈을 몇 천에서 몇 억을 벌 수 있다. 자, 그런 중대한 판에 와가지고 1억 6천을 16억을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중요하고 중대한 판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를 보면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돈을 벌기 전에는 이런 거를 엄청 연습을 해본다든가 또 이런 피해 사례는 솔직히 보면 신문 기사를 찾아봐도 너무 많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십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서 부동산 경매시장 열기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거는 집값 상승세하고 무관하게 경매시장은 원래 잘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왜? 제가 이제 투자했을 때가 IMF잖아요. IMF 때도 경매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지난달에 낙찰 가율이 역대 최고를 발휘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안군 근화 배야채 아파트, 참 이름이 어렵다. 배야채 아파트의 59제곱미터를 감정가 16억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가 아니지. 최적 낙찰가가 16억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감정가는 아니잖아요.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이거 뭐야? 1억 6,400만 원에 약 10배. 그러니까 이게 신건이었나 보죠. 신건의 그 감정가 겸 최저 입찰가가 1억 6,400인데 그거에 이제 10배 정도 1억 6,400인데 1억 6천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 6,458만 원 58만 원 붙였구만. 이 사람은 58만 원을 더 쓰고 잡으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10억을 더 써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세와 비교해도 낙찰가가 현재 높은데 같은 달 최대 2억 원에 거래됐고 호가도 2억 안팎인데 개발 호재도 없는데 강남권 소형 아파트 수준에서 낙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능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였다. 이렇게 돼요. 올해 들어서 낙찰 가율에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이 24건이다. 그러니까 24명이 바보가 있는 거죠. 24명의 바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도 감정가 12억짜리를 126억에 낙찰됐다고 하고요. 당연히 잔금을 안 치르니까 입찰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경매에서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에 낙찰이 됐네요. 그러니까 12억 6천짜리를 13억에 낙찰이 됐네요. 실수가 명백해도 취소하기 어렵다. 매각 불허가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매각 불허를 요청하거든요.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약간의 뒷거래가 좀 필요합니다.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 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의 10%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가가 12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감정가 12억 6천, 최저가가 만약에 12억 6천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최저가의 10%인 1억 2천 정도를, 1억 2천 6백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 보증금으로 내죠. 그러니까 최저가의 10%. 그러니까 1억 2천을 떼고 아예 그냥 말든가, 그죠? 한번 그 볼펜 한번 굴리는 대가치고 1억은 너무 아깝죠? 100만 원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죠? 1, 2천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2억이 날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외에도 돈이 날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여기하고 관계없고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오기입은 불허가 사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 쓴 것까지 불허해 준다면은
경매가 한도 끝도 없이 지지부진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손해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못 써줘서 1억씩 보태주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 소유자 입장에선 좋죠. 소유자한테 결국은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아까 내 부동산이 경매를 당해요. 그러면 신권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어차피 소유자한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세무를 갚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경매 사건을 2개월, 3개월씩 쭉쭉 이어가는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매를 지지부진하게 이용하면서 뭐 10회까지 막 유찰시키고, 낙찰됐다가 미납하고, 낙찰됐다 미납하고, 낙찰됐다 미납하는, 이런 식으로 법원을 이제 그 어떤 경매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감정가 10배가 전부 오기는 아니고, 토지 경매는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낙찰가율의 1000%를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게, 보세요. 감정가하고 시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 주인이든 건물 주인이든 이거를 재감정을 요청합니다. 통상. 내 건물에 내 땅이 이렇게 싸게 감정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시세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재감정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서 재경매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고가로 받는 경우는 그 어떤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이용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이 땅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누군가, 이런 사람이 붙을 때는 다른 사람을 제껴야 되기 때문에 높게 쓰는 것입니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찰 가격을 높게 적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용산구 동자동 건물이 감정가가 2,100만 원인데 2억 원에 낙찰됐다. 네. 소재 건물이 2천만 원인데 2억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토지가 없이 건물만 가지고도 아파트를 주는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경우는 만약에 통상적으로 지금 이미 서울은 예전부터 아마 2000 몇 년대부터는 토지 건물이 있어야지 아파트 입주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돈을 날라가는 부분, 이거는 하다못해 입찰 서류 하나 잘못 써도 돈이 날라갑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입찰을 10개 보러 갔어. 근데 내가 쓰는 거가 너무 느려. 그래서 하나하나 뽀로시 넣었어. 그럼 9개 놓치는 거죠. 이것도 입찰 서류를 잘못 써서 돈을 놓치는 케이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입찰하려고 갔는데 뭐 인감도장을 바꿔 썼어. 그러면 또 이것도 돈이 날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